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서필환. 김유빈, 전수진, 정다현, 김정호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2025년도 퀸 엘리자베스 컴페티션 피아노 부문이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1위부터 6위까지의 발표와 그리고 그 로리엣들 6명의 로리엣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콩쿨의 대장정을 함께 해주시면서 모든 콩쿨의 과정을 같이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느끼신 점들을 말씀을 해주시려고 오늘 나오셨어요. 네, 김정호 원장님 혹시 이 대장정을 함께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아니면 콩쿨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모든 연주를 다 듣고 지켜본 건 처음으로 경험해본 일이었는데요. 이분들을 한 명 한 명한테 정이 들어서 같이 마음 졸이고 속상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프로코피에프 3번 협주곡을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들어보게 되어서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총 몇 분이 연주하셨었죠? 프로코피에프 3번. 프로코피에프 3번을 프로코피에프 3번 4분이었죠. 네. 그러니까 12분 중에 4분이나 네. 그래서 연주를 저희가 이렇게 같은 시간에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스트리밍이 되고 나면은 바로 그 다음날 바로바로 보면서 어떤 연주자가 만약에 실수가 나오면 저희들끼리 막 안타까워가지고 단톡방에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어쩌면 좋냐고 하고 그런 정이 들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프로코피에프 3번 연주자 4명 누가 있었죠? 예, 프로코피에프 3번 연주를 하신 분들이 입상하신 세르게이 타닌 이외에도 유키 요시미 그리고 미라벨 카젠제리 그리고 지학 신민 이렇게 4분이나 됐어요. 네. 프로코피에프 3번 협주곡이 유행처럼 많이 연주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프로코피에프 3번은 워낙에 옛날부터 콩쿨 콩쿨 단골곡으로 네. 유명한 곡이고요. 뭐 학생들한테도 필수 레퍼토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곡인 것 같습니다. 아마 프로코피에프 콘체르토 중에 제일 많이 연주되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결승에서 차이콥스키나 브람스 1번이 없었던 게 조금 생소하긴 조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신기했던 게 좀 곡이 많이 몰렸던 게 맞아요. 이렇게 브람스 2번도 굉장히 네. 3분인가 연주했죠. 네. 브람스 2번이 워낙 대곡이어서 그렇게 자주 연주되는 곡은 또 아닌데 아닌데. 3분이나 연주한 게 참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프로코피에프 3번을 친 파이널리스트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파이널리스트가 있을까요? 저는 그 6위 입상한 세르게이 타닌이 네. 오히려 이제 1, 2차 때는 그냥 무난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파이널에서 또 은근히 또 사고가 되게 없이 아주 깔끔하게 연주한 것 같아서 네. 또 입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입상은 하지 못했지만 지학신민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는데요. 듣는 내내 뭔가 제가 희열을 같이 느낀 것 같고 악보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이 굉장히 정확하게 연주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파이널이 오케스트라와 같이 이제 하는 레파토리잖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호흡도 저는 조금 이렇게 눈여겨본 게 있었는데 이 지학신이 연주할 때는 뭔가 오케스트라가 되게 편안하게 피아노 연주를 따라가면서 같이 연주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연주였습니다. 네, 실제로 그곳에서 실황 연주를 관람하셨던 그 청중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신이 연주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6명의 그 1위부터 6위까지 안에 발표가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그리고 작신의 이름이 이렇게 로리엣으로 호명이 될 때 굉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이 친구가 사실은 처음부터 조금 봤었던 게 굉장한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뭐 컬러풀하거나 음악적인 이런 거를 떠나서 이렇게 집중을 시키는 그런 연주자?
이런 연주자였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분 1차에서 그 쇼스타코비치의 후가인 프렐루드 15번이었죠. 네. 그 정말 그 쇼스타코비치. 빠른 예 맞아요. 네. 그 빠르게 흘러가는 음악을 몰입해서 정말 정교하게 연주하는 그런 대단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차 때부터 되게 줄곧 되게 그 약간 옷을 턱시도를 입고 네. 여자분인데 네.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되게 들었어요. 네. 마지막에 보니까는 화장기도 하나도 없이 하나도 그쵸? 화장 안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렇게 연주하는데 마지막 파이널 때 구두를 바꿔 신었나요? 제가 파이널 때 보니까 리본 구두를 신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에서 파이는 조금 특별하게 조금 특별하게 이렇게 바꿨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분이 좀 입상했으면 아마 좀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네. 드네요. 네. 굉장히 다른 입상자들이랑은 컬러가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색깔이 강한 본인만의 색깔이 굉장히 강한 그런 연주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프로코피에프 3번 말고도 또 기억에 남으시는 네, 곡이 저는 뭐 있을까요? 일단 프로코피에프 3번을 처음 들으면 그 1악장에서 클라리넷이 굉장히 목가적인 내용을 얘기하는데 몇십 초 뒤에 피아니스트 솔리스트가 정말 로켓을 만들어서 하늘로 쏴버리는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될 것 같은 반대로 정말 지하 세계와 정말 지옥 저승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같은 곡이 프로코피에프 2번이었던 것 같아요. 네. 2번도 있었고 또 락마니노프 3번도 여러 연주자들이 또 연주를 두 했었죠. 분이 또 연주를 했는데 하필이면 또 같은 날 두 분이 연주를 해서 조금 네. 프로그램 상으로는 조금 관객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좀더 레이첼 브린과 누가 레이첼 브린과 브루노. 3위 입상하신 브루노. 발레리 브루노. 네. 다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레이첼 브린이 약간 크게 실수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암기 실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레이첼 그거는- 브린이 2차 때도 아마 모차르트 콘체르토 네. 할 때 암기 실수가 있었는데 조금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레이첼이 굉장히 그 장식음도 많이 넣고 약간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머리에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지 않았나. 왜냐면 워낙에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공부해서. 네. 예, 그래서 뭔가 너무 아이디어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순간적인 네, 그런 예, 것들이 예. 헷갈릴 수 있겠죠. 저는 락마니노프 3번을 연주한 뷰농의 연주도 굉장히 사실은 좋았어요. 이게 참 안타깝지만 레이첼이 연주를 한 다음에 뷰농이 연주를 해서 오케스트라도 조금 한 번 연주를 했던 거니까는 조금 더 연습이 되었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저는 불농의 연주로 락마니노프 3번 얘기해서 지금 조금 넘어가는데 불농이 연주했던 그 커미션 피스 그러니까는 크리스트 프루의 그 곡을 그때부터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연주를 들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둘째 날이었죠. 이튿날 연주를 한 분들이었는데 저는 첫째 날 연주를 했던 그 크리스트 프루의 곡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면서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갔고 그리고 뷰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공간감 어려운데 네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색채들을 잘 구사를 하지 않았나 그 드프루의 곡을 연주를 하면서 입체적으로 네, 느껴졌다는 입체적으로. 말씀이시죠? 네. 그게 좋았어서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연주였어요. 이번에 굉장히 특이하게 파이널에서 잘 볼 수 없는 곡도 있었죠, 선생님. 생상 5번. 네, 생상 5번. 생상 5번을 이번에 마사야 카메이 연주했는데요. 사실 종전에 2022년 롱티보 영상에서도 마사야 카메이가 이 곡을 연주하고 우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네. 그리고 또 특이하게 또 정말 생상 5번보다 더 파이널에서 보기 힘든 슈만 협주곡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히네빈켈의 슈만 협주곡을? 저는 1악장은 굉장히 음악적이고 그 음색 자체가 되게 다채로워서 약간 꿈꾸는 것 같은 맞아요. 그리고 되게 아름다운 1악장을 들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약간 뒤에 악장들이 음색이 좀 차가워지는 느낌을 좀 받긴 받았거든요. 조금 그- 경직됐나 보네요. 네, 네, 약간 그래서 1악장을 연주하다가 갑자기 네. 얼어버린. 그 저번 그 이분이 그 더블 조인트라고 하잖아요. 하이퍼 네. 모빌리티라고도 하고 이게 손이 반대로 안쪽 꺾이는. 근육에서 그 잡아당기면 이렇게 굽혀져야 되는데 가끔 바깥쪽으로 꺾인 상태에서 이렇게 아웃 오브 컨트롤이 돼버리는 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이분은 느린 패시지에서 좀 어쩔 수 없이 미스터치가 발생하시는데 지금 이 악장에서 편안하게 노래하기보다는 좀 긴장하고 경직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오히려 아마 네. 조금 욕심이 나지 네, 않았을까요? 맞아요. 네. 이 악장 초반에 또 미스터치가 시작하자마자 이게 나기도 했고 생각한 거와 같지 않게 본인의 손가락이 반대로 이렇게 컨트롤을 잃어버리면서 어느 순간 그냥 확 얼어버린 그런 느낌이 조금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저희가 세미파이널까지는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1차와 2차 영상 찍은 분들끼리는 야 최고다 이런 평가를 우리끼리 네. 얘기를 했었던 그런 피아니스트인데 네. 참 그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4등으로 입상을 하게 되어서 네, 네.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굉장히 가진 컬러는 다채로운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꿈속을 이렇게 꿈속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너무 달달하면서도 네, 계속 듣고 싶었어요 1악장. 네. 저희는 모차르트 콘체르토 2악장 그때 네. 그냥 인스타 스토리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탁 하는데 선생님 누구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도 나는데 음색이 참. 네. 그래서 아마 콩쿠르이 끝나도 이분은 인기가 맞아요. 많아질 것 아주 많을 것 같아요. 호응도 네. 굉장히 좋았고 네. 네. 특히나 그 첫 스테이지에서 라벨 곡 쳤을 때부터 네. 이미 다 거기서도 브라보 나오고 네. 호응이 그 굉장히 좋았었고 퀸엘리자베스 콩쿠르가 네. 꼭 1등을 한다고 유명해지는 해지는 건 콩쿠르는 아니에요. 아니었던 것 네. 같아요. 여태까지 보면은 그래서 3등이나 4등 입상하신 분도 굉장히 유명해져서 네, 네.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고 과거 입상자 명단을 봐도 다른 콩쿠르 우승권이신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콩쿠르도 네. 그런 연주자분들도 로레아트 수상 정도에서 멈추신 그런 네. 과거도 빈번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슈만 콘체르토를 오랜만에 콩쿨에서 듣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마사야 카메이 분이 이제 생상 콘체르토를 콘체르토가 그래도 또 하필이면 또 마지막 날이어서 더 신선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생상 5번은 저도 협연을 했었거든요. 네. 네, 독일에서 공부해서 협연했었는데 약간 되게 대중음악 같이 들리기는 해도 또 은근히 오케스트라랑 같이 맞추기가 까다로운 까다로운 네, 곡인데 카메이는 제가 예선 때부터 본선 1차부터 되게 응원했던 한 명인데요. 이 곡을 되게 하나하나 되게 살아있고 생동감 있게 표현을 잘 맞아요.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 곡 자체가 약간 이집트풍이기도 하고 뭔가 동서양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네. 멜로디가 되게 경쾌하고 이국적인 걸 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 아랍이나 이집트권에 여행을 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곡인데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 생상 5번을 보고 이거를 파이널에서 이렇게 큰 콩쿠르 파이널에서 한다고 해서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감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굉장히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피아니스트들한테도 2번을 좀 많이 듣지 생상은 그쵸. 5번은 잘 듣지 않고 약간 들을 기회도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생소한 곡을 본인만의 색깔로 그 다음에 본인만의 음색으로 되게 집중할 수 있게 연주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소함을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완성도의 연주를 맞아요. 해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실황으로, 그러니까는 실시간으로 듣고 싶어서 새벽 시간에 전화기를 이렇게 켜놓고서는 잠이
들었었는데 빠른 패시지에서의 그 반짝거리는 그 컬러 때문에 잠이 이렇게 깨면서 다시 한번 듣게 들어오면. 네 그랬던 연주였던 것 같아요. 그 결승에서 연주된 곡 중에서 신나기로는 정말 최고죠. 네. 네, 낙타를 타고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브람스 2번 치신 네. 분이 세 분이 계셨었죠. 나탈리 밀슈타인의 연주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브람스 콘체르토 2번이요. 저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어려운 거의 네. 그 심포니에 버금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네. 곡이라서 자칫하면 오케스트라가 조금 휘청거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오케스트라가 너무 잘하면은 반대로 솔리스트가 솔리스트가. 조금 빈약해 보일 수가 있는 곡이거든요. 제가 유학 갔을 때 아마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네. 어떤 피아니스트, 되게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는데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케스트라가 너무 잘하니까 예,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약간 조금 빈약해 보이는 그런 예, 경험을 했었어요. 위험한 콘체르토. 네, 예, 워낙에 곡이 너무 좋으니까. 네. 이 첼로 솔로도 교향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 점에서 아마 나탈리아 밀슈타인이 이 곡을 이제 처음으로 이 참가 3명 중에서 처음으로 연주를 했는데 아마 조금 이제 준비가 조금 덜 된 면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나탈리아가 개인적으로는 이 50분에 가까운 곡을 네. 소화하기에 체력이 길지 조금 않았을까. 체력이 조금 조금 네, 부족하지 저희 김종호 않았을까. 원장님이 처음부터 네. 나탈리아 밀슈타인은 뭔가를 더 먹어야지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카카오톡 방에서 제가 프랙티스보다는 누트리션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네.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50분에 이르는 곡을 연주를 해야 되고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어떤 체력적인 어려움이 또 연주에도 어떤 실수나 안 좋은 점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게 참 보면서도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렇죠. 그 이분은 또 1차, 2차에서도 그 기술적인 완벽함보다는 음악 외적인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자극하는 그런 대단히 범상치 않은 음악성을 보여줬던 분이어서 네. 이렇게 보면서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형 참사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제가 막 여쭤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오리 네. 시오리 코아라 이제 일본 분도 이분은 또 반대로 또 그래도 풍채가 조금 있으신 분이신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분 브람스 연주 굉장히 네, 좋게 안정적으로. 들었고요. 네. 굉장히 그 옛날 지금 베를린 국립음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또 퀸 엘리자베스 입상자시기도 한 이미주 교수님이 연상되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따뜻한 느낌을 그래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입상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이 친구 어렸을 때부터 봐오셨다고. 네, 저는 2016년이었나? 2018년이었나? 귀국하기 직전에 이제 헬비 선생님 마스터 클래스를 참가한 적이 있는데 되게 앳된 애기같이. 애기 베이비였거든요. 근데 되게 탄탄하게 잘 치고 안정적으로 잘 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이널에 나타나서 되게 내심 뿌듯하기도 하고 뭐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네, 되게 응원을 많이 하게 됐던 참가자인데 네. 입상 못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와타루 히사수에 이분이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네, 12명 중에 브람스를. 마지막으로 네. 연주를 하셨는데 굉장히 솔리드한 네. 연주였다고 생각해요.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단단한 연주였고 사실은 1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연주였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단단한데 그렇다고 답답하지 않은 그랬던 연주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약간 브람스의 정석이지 않았나 약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분이 아마 그 독일 음대 콩쿠르 1등 했었죠, 네, 그쵸? 독일 전체 연대가
하는 콩쿠르가 있는데 네. 거기서 1등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석으로 네. 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브람스가 낭만이기 때문에 정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곡을 정석으로 느낄 수 있게 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엄청나게 감동받으면서 들었던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이 2등이 발표가 나자마자 세미파이널에서 리사이틀이 어땠었는지를 다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정석으로 연주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정석으로 연주를 한다 그러면 정말 틀림이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연주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답답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그렇기에는 굉장히 상상력이 넓은 그러니까 소리의 이 레인지들이 훨씬 더 넓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하셔서 저는 답답하지도 않은데 정석이면서 아 이러니까는 2등을 할 수 있구나 상위권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연주인 것 같아요.